제가 잘 알아요. 영화계의 좀 비리 같은 거를. 제가 중고차 유료에서 중고차 장사했을 때 이제 좀 고정 거래처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가 어떻게 해요? 이름 다 까먹었어. 저기 법인인데 영화사예요. 영화사예요. 무슨 영화였냐고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거기 이게 어떻게 포토 같은 거라 스타렉스 그레이스 같은 거 사람 많이 태우고 이게 짐 많이 실려 다니잖아요. 영화 찍으면 제가 포토하고 스타렉스를 많이 납품을 했어요. 중고차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쪽 세상의 비리에 대해서 제가 잘 알아요. 근데 이게 제가 이걸 얘기하면 영화계 지금 다 뒤집어놨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다 이게 그대로 얘기는 할 수 없고 좀 제가 걸러서 할게요. 얘네들이 겁나게 빼돌려요. 제가 또 저기 엔터테인먼트계 저기 아는 저기 직접 안 해도 우리 직원 중에 엔터테인먼트계 알고 저 직원 친구가 어떻게 해요? 코디인 애들도 있고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이게 인맥이 많은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들은 게 많아. 제가 그리고 어떻게 예전에 제가 납품을 해서 알아요. 제가 예전에 보통 제가 대부분 납품한 건 포토하고 스타렉스 그레이스 이런 걸 납품해요. 이게 납품하니까 무슨 차 같은 거 하면 차 액션 그런 거 저기 납품하지 않냐고 딱 하나 있어요. 제가 이게 영화에 출연용 차를 하나 납품한 거였어요. 근데 김선영인가 주연이 그 제목이 잘 안 나오는데 그 옛날 마티즈 빨간색을 납품을 했는데 이게 영화용으로 썼는데 그때 연출을 하던 양반이 와가지고 사갔어. 그때 하여튼 그 차가 마티즈인데 저기 예전에 뭐 영화에 보면 김선영 맞나 이 양반? 아닌가? 그녀의 S 다이어리인가 맞나? 그 S 다이어리 보면 저기 자기 전 남친들을 찾아가는 얘기예요. 여자 주인공이 전 남친이 어떻게 나중에 신부가 됐어. 신부요? 어떻게 여자가 됐나 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카톨릭의 어떻게 신부. 카톨릭의 신부님이 되고 어떻게 이제 전 남친들 찾아가면서 그 에피소드 얘기를 해요. 그때 찾아갈 때마다 어떻게 타고 다니는 차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빨간색 마티즈예요. 그게 이제 제가 납품한 차. 제가 영화에 나오는 차는 그거 한 대밖에 없고 대부분 포토하고 스타렉스 그레이스예요. 저기 스태프들이나 저기 짐을 옮기는 차들 있잖아. 타고 다니는 차들. 그거를 납품했기 때문에 영화에는 안 나오고 영화에 나온 차는 딱 한 대 있어. 그녀의 S 다이어리. 그 여주인공이 타고 다니는 빨간색 마티즈. 거기에 내가 보고 야, 저것 좀 빼지. 저것도 안 떼고. 그 당시에 좀 지저분하게 스프링으로 이렇게 위에 이게 저기 무슨 양말 같이 생긴 거 날랑달랑 하는 거 그대로 가져갔길래 저거는 띠가고 이거 되게 지저분하다고 하는데 놔두라고 연출하더니 가져갔더만 그대로 그냥 촬영을 해버렸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저기 중고차 이걸 하면서 저기 좀 납품을 많이 했어요. 영화가. 그래서 그쪽에 좀 비리를 대략 알아요. 그리고 제가 주변에 엔터테인먼트 인맥 다는 저기 동생들이 많아. 직원들이. 그래서 어떻게 그쪽 세상 좀 알아요. 그래서 이걸 이 얘기를 왜 하냐. 영화계도 어떻게 해요? 지금 저번에 제가 어떻게 교육계도 혁신을 하지만 영화계도 지금 한번 뜯어고쳐야 돼요. 이대로 가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요. 또 어떻게 해요?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 같은 영화가 또 나와요. 그래서 그걸 못 나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제가 영화계 비리를 한번 좀 일부분을 폭로할 거예요. 여기서 다 폭로하면 영화계가 어떻게 해요? 잿더미가 되기 때문에 다 폭로 못하고 그 당시에 이 성냥팔이 소녀가 딱 적당해. 영화계 비리. 그럼 어떻게 돈을 다 빼돌려. 우리나라 영화계는 어떻게 기본적으로 투자금이 들어오잖아요. 제작진이나 이쪽이나 엔터테인먼트나 다 어떻게 짜고 치고 어떻게 다 빼돌려요. 회계장부 조작하는 건 쉬워요. 대표적으로 얘 봐봐. 그 당시에 한 110억의 그 예산이 다 어디다 쓰였으니까 그 영화비는 그러니까 자, 110억짜리가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봐도. 누가 봐도 110억짜리 영화가 아니야. 저거 독립영화 수준이야. 거의 독립영화에서 조금 투자한 수준이야. 근데 어떻게 해요? 기자가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감독이나 그쪽 제작자가 하는 말이 대부분의 저기 제작비가 CG에 투자가 들어가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갔다고. 110억 썼다고. 자, 여러분들 CG를 봐도 110억. CG가 110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저게 그 당시에. 아이고. 내가 해도 저보단 더 잘하겠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 회계 장부상 어떻게 해요? 최고 만만한 게 CG야.
사람들이 이게 CG에 대한 개념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회계 장부 제작할 때 회계 장부 주식하고 다닙니다. 회계 장부에 어떻게 CG 값이 1억 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CG 이게 1억 원 제가 알기에 1억 원도 안 들어가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자, 실질적으로 CG 비용이 1억 원도 안 들어갔어요. 비용이. 근데 어떻게 해요? 대부분의 110억이 다 CG에 들어갔다고 이제 뻥을 쳐요. 이게 뻥을 쳐도 너무 치잖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럼 뭐 나머지 돈 어떻게 해요? 110억에 하고 어떻게 다 빼돌린 거야. 다 자기네들 다 처먹은 거야. 누가 봐도 CG가 110억, 저기 뭐, 한 70억이 나올 수가 없어. 몇십억이 나올 수가 없어. 그 당시에 CG가 제가 알기로 예전에 뉴스인가 나중에 이 영화가 하도가 되고, 그 당시에 이쪽에 있던 양반이 TV에 나와서 고발을 했어요. 1억 원도 안 들어갔다고. CG에 들어간 돈이 1억 원도 안 돼. 몇 천만 원밖에 안 들어갔다고요. 1억 원도 안 들어갔다. 몇 천만 원밖에 안 들어갔다 한번 고발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제작진들 다 대부분의 비용이 CG에 들어갔다고 이제 해요. 그러면 그 실무진 그 고발한 사람은 1억 원도 안 돼. 몇 천만 원밖에 안 들어갔어. 그럼 나머지 돈은 다 어디 간 거야? 그 CG 나머지 돈 다 어디 간 거니? 너희들. 왜냐 우리나라에 이게 건달들이 문화계 쪽에 이게 많이 끼어 있어요. 얘네들이 이게 건달들하고 이 깡패들하고 카르텔가 이쪽 영화계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얘네들 뒤에서 장난을 쳐요. 그래서 이 커넥션을 이거를 떼어내야 돼. 옛날만큼은 아닌데 지금도 똑같아요. 영화계 뒷쪽에서 이게 뒷배 봐주는 애들이 어떻게 해요? 건달 애들이, 이게 마피아 애들이 어떻게 해요? 그 커넥션 관계 연결돼 있어요. 그럼 얘네들 뒤에서 다 장난을 쳐요. 자, 왜 그런지. 자, 앞으로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 영화가 이제 우뚝 서야 하는데, 자, 이 상태로 제가 어떻게 해요? 우뚝 서면 어떻게 해요? 제2의 성냥팔이 소녀 재림 분명히 나옵니다. 자, 이걸 못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강의를 해요. 아니, 어떻게 비리를 한대요? 제가 자동차니까 한번 자동차만 할게요. 예를 들어서 차를 갖다가 중고차를 저한테 사가기도 하고 팔기도 해요. 그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냐? 중고차를 팔 때 어떻게 되냐면 나한테 예를 들어서 1,000만 주고 스타렉스 한 대를 사갔어. 분명 1,000만 원 스타렉스 나한테 사갔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영화가 한 두세 달 찍으면 끝난다고 그냥 두세 달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그걸 팔아요. 나한테 그때 영화를 처음 시작하니까 스태프들을 왔다 갔다 하고 이게 태우려면 스타렉스가 사람이 많이 태웠으니 스타렉스가 사서 나한테 1,000만 원 주고 사갔어. 그러면 3달 있다가 팔 거라고요. 3달 있다가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 저한테 어떻게 한 300만 원에 팔아요. 장훈씨 대박 나네. 700. 아이씨, 걔네들이 바보예요. 이중 계약서를 써달라고 해요. 그럼 실질적으로 저는 이게 1,000만 원짜리면 한 3달 있다 팔면 소매가는 똑같아. 저한테 1,000만 원짜리 가서 소매가가 1,000만 원이면 차를 깨끗하게 가져오면 제가 한 900만 원에 사요. 차가 깨끗한 상태면 제가 900만 원에 사요. 보통 그렇게 사요, 다들. 그럼 제가 어떻게, 저는 1,000만 원에 팔고 이걸 갖다가 제가 900만 원에 사요. 한 1,050만 원에 제가 한 1,030에서 50만 원에 사갔어. 근데 어떻게 저한테 어떻게 팔 때는 제가 1,000만 원에 사요. 좀 기스도 나고 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한 1,000만 원에 제가 1,000만 원에 900만 원에 사요. 실질적으로 900만 원에 계약서를 써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 거기 실무진 와가지고 300만 원에 팔린 것처럼 이게 해달라고 해요. 이중계약서죠. 저도 거기를 장기적으로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탁을 어떻게 할 수 없어. 근데 어떻게 해요? 이게 증계약서가 따로 있고 이제 저기 어떻게 해요? 쉽게 말하면 그 회사에다가 이게 어떻게 보여주는 용도의 있고 원래 법인에서 중고차 요즘은 많이 없었는데 법인에서는 중고차 자동차 담당자가 있어요. 큰 법인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중간에다가 자기 거 마진에다가 한 100만 원씩 보통 넣어가지고 이중 계약서 써가지고 법인 제출용과 실질 그 계약서가 이게 따로따로예요. 근데 보통 다른 법인은 100만 원 이상을 안 넘어가요. 자기네도 그 들키면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거의 50에서 100만 원 정도만 자기가 먹고 빠져. 근데 영화계 얘네들은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기본이 몇백이야 그냥. 그 당시 하여튼 내 기억으로는 그래. 스타렉스를 나한테 1,000만 원에 1,050만 원인가 사고 나한테 900만 원에 팔았어. 다시 3개월 후에 같은 해. 내가 900만 원에 샀어요. 근데 나중에 저는 실제로 900만 원에 샀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해요? 이걸 한 300만 원에 판 걸로 어떻게 해요? 이거를 갖다가 이중계약서 써야 돼요. 그럼 이중계약서를 법인에다가 제출을 해요. 실질계약서는 제가 갖고 있고. 아니 무슨 소리예요? 나중에 저기 그 등록사업소는 그 이전용이에요. 그거는 이제 과표기 때문에 계약서가 3개를 이제 원래 지금 2개. 아 여기까지 내려오네. 계약서가 3개야. 실질 거래용 계약서가 하나 있고 두 번째가 뭐예요? 저기 어떻게 국가에다 세금 신고할 때 세금용 계약서가 따로 있고 그리고 어떻게 법인에다 제출할 계약서가 따로 여기까지 나와버려. 하여튼 3개 계약서가 있어. 법인에다 제출용 계약서 어떻게 해요? 300만 원 정도 써요. 300만 원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900만 원 샀잖아. 그럼 900만 원 들어와. 그럼 600만 원 어떻게 해? 600만 원 어떻게 해? 그 담당자한테 어떻게 해? 저기 계좌로 쏴줘요. 저는 900만 원에 샀지만 어떻게 해요? 저기서는 300만 원인가? 저기서는 저는 900만 원에 쌌지만 저기 법인에서 어떻게 해요? 이거 300만 원으로 저한테 판 걸로 돼 있어. 그러면 300만 원이 제가 300만 원을 법인에다가 계좌 이체 계약서 쓰면서 계좌를 이체를 하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이제 저는 어떻게 900만 원을 저는 실질을 한 거죠. 600만 원이 뜨죠. 그럼 그 600만 원 차익을 어떻게 해요? 담당자한테 입금을 해줘요. 이게 중고차 하나만 봐도 어떻게 얘네들이 돈을 빼돌리 이거 말고도 많아요. 제가 아는 것만. 근데 제가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증명을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장모 씨는 뭐 처먹은 거 없나? 없어요. 전 똑같아요. 저 누가 봐도 그 당시에 그 900만 원이면 굉장히 높게 쳐준 거예요. 다른 매매상 딜러들한테 가면 어때 900 대부분 밑에 풀려요. 제가 왜 높게 쳐주냐? 계속 거래해야 하니까. 주 거래처들은 어떻게 해요? 높게 이게 좀 해야 돼요. 왜 계속 거래를 해야 돼? 다른 매매상 가면 그 당시에 그 차를 900만 원에 잘 안 쳐줘. 900만 원 이하로. 한쪽이 딜러 10명도 중고차업자 10명 되면 900만 원 쳐주는데 다 900만 원 밑으로 다 풀어. 왜 이게 이제 험하게 타가지고 수리할 때가 많으니까. 이게 저 같은 게 높게 쳐준 거야. 왜? 계속 그 법인하고 거래를 하려면 이 양반하고 어떻게 해요? 계속 그걸 갖다가 이 양반 입맛에 밖에 내가 지금 맞춰줘야 하니까. 그럼 제가 뭐 그렇게 하면서 이게 착복한 거 없어요. 오히려 전 더 비싸게 사줬어요. 더 거래를 해야 하니까. 다른 사람 가면 900만 원도 안 쳐줬어요. 그 양반도 나한테 다시 올 때는 다 다른 데 알아보고 온 거야. 내가 제일 많이 쳐주니까 나한테 와서 판 거야. 왜 이렇게, 저는 꾸준히 이게 저기 거래처가 있으면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하다가, 그래요. 대표적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근데 다른 법인 같은 경우는 담당자들이 있어요. 중고차 관련 담당자들. 1,000만 원짜리 차면 많이 해봤자 50만 원밖에 안 먹어요. 갭을. 왜? 이 몇백만 원만 바로 들켜. 시세가 있는데, 50만 원밖에 안 먹어. 이중 계약서 써요. 다른 법인. 저 같은 게 싫어서 안 넣는데, 이제 여기 같은 게는, 장난 아니게, 영화계 쪽 법인은 장난 아니게 얘네들이 뒤로 돈을 빼돌리더라고.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성망파리 소녀의 재림도 보면 거의 예전에 어떤 양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지금 TV에서도 실질적으로 제작비 들어간 게 자기 통밥으로 그 얘기를 자기 통밥으로는 10억도 안 들어갔을 거라고 그래. 실질 제작비는 10억도 안 들어갔다고. 그럼 어떻게 나머지는 다 어떻게 다 빼돌려 먹어. 원래 이 TTL 여기 TTL이 여기 나와가지고 그 당시 시대의 아이콘 TTL이죠. 주연으로 나왔다가 어떻게 해요? 이미지만 안 좋아지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굉장히 이게 좀 파격적이는데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 영화계가 어떻게 이제 꽃을 피우려면 이런 어떻게 카르텔을 갖다 끊어내야 돼요. 다 뒤에 건달들이 다 있어요. 대한민국 영화계는 뒤에 건달들이 다 끼어 있어. 요걸 꺼내야 돼. 다 건달들이 이 짓을 다 해. 그래서 앞으로 엔터테인먼트도 다 뒤에 보면 건달들이 지금은 많이 이게 많이 그래도 청소가 됐어요.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다 커넥션이 있어. 뒤에 건달이 무조건 끼어. 특히 영화계 쪽은. 그럼 어떻게 해요? 건달들이 다 뒤에서 이렇게 커넥션 다 빼먹어요.
자, 그런 영화들 많아요. 그게 제일 심한 게 대한민국 역사가 영화 뭐예요?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이에요. 그 오늘은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을 예를 들어서 앞으로 영화계도 어떻게 해요? 좀 약간 개혁이 좀 있어야 돼요. 특히 어떻게 여기는 범죄 커넥션 관계를 갖다 떼어내야 돼요. 분리를 시켜야 돼요. 예술인들하고 저기 마피아 애들하고 이거 떼야 돼요. 지금도 이게 커넥션 관계가 있어요. 마피아 자본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면 이거 다 뒤로 빼돌려 먹고 그래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이거 말고도 많아요. 그런 영화들. 최고 이게 심한 게 어떻게 해요?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 앞으로 어떻게 대한민국 영화에 이런 일을 갖다 어떻게 뿌리 없도록 하기 위해 제2의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 같은 영화가 안 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 한번 이렇게 이제 영화계에 어떻게 저기 이런 저기 어떻게 썩은 부위를 한번 제가 어떻게 저기 한번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